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3월 달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1, 2월 과정 제일 끝 수업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 이제 오늘 이제 수업하는 부분도 이제 그 되게 중요한 부분이 많고요. 특히 소유권 파트 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가 이제 구분 건물, 그다음에 가등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끝부분이 그 이제 우리 그동안 수업을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보시면 되고. 일단 지난주 복습 잠깐 해볼게요. 뭐 지난주 수업 내용. 자, 이제 또 기억이 나시죠? 제 처음에 이제, 자, 이거 이제 서류 파트에서 요거 나왔어요. 첫 번째가 이제 인감증명. 자, 그럼 또 올려보세요. 인감증명은 그 제출하는 경우 있죠. 자, 그러면 인감증명은 첫 번째, 언제 제출한다? 딱 다 떠올라야지. 인감증명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 때. 하나. 두 번째,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이때는 누구인가? 가등기 명의인 거. 세 번째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할 때. 그 다음 등기 필증을 멸실했어요. 정보를 멸실했을 때. 방법은 세 가지 있죠. 세 개 다 이제 인감 첨부한다. 그래서 서류에서는 인감 증명, 여기도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시고. 그래서 일단 서류 파트는 좀 내용을 줄이세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네 개 나왔어요. 첫 번째가 등기 신청 정보, 두 번째가 등기 원인 정보, 세 번째는 등기필 정보 꼭 봐야 되고, 인감 증명. 네 개는 이제 반드시 보셔야 돼. 그 다음 이제 등기 신청 방법에서 나온 게 이제 전자 신청화였죠. 자, 전자 신청이고, 기억하세요. 전자 신청은, 자, 이제 첫 번째요. 전자 신청하려면 사전에 이제 사용자 등록을 해야죠. 그거 알아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이거 왔어요, 이제. 사용자 등록. 자, 또 보세요. 사용자 등록은 특이하게도 등기소 출석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출석해야죠. 그거 알아야 되고. 하나, 그리고 이제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얼마? 3년. 보고. 연장할 수도 있죠? 그거 나왔고. 그 다음 이제 전자신청에서 전자신청 대상자. 요거만 지금 보세요. 자, 그러면 전자신청 대상은 원칙은 자연인 및 법인 그랬죠. 그러면 자연인에는 외국인은 포함되는 거고. 그럼 한 번 더. 요 전자신청 대상은 자연인 및 법인 그랬어요. 자연인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다 할 수는 아니잖아요. 그럼 자연인은 뭘 해야 한다?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고, 법인은 전자증명을 발급받아야 되겠죠. 첫 번째고, 그럼 두 번째는 전자신청 대리. 전자신청 대리는 누가 한다? 이제 변호사, 법무사만. 한 단어로 자격자 대리인만. 그거 나왔고. 여기 이제.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요거 왔어요, 이제. 이제 신청 후 절차.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이제 등기를 신청한 후인데 이제 신청 후 절차는 요거 보세요. 여기는 시험 나오는 게 주로 이제 그거 각하사유 물어보는 거. 각하사유고, 각하사유는 또 중요한 거 있죠. 29조 1호 위반은 뭐? 제목이 관할 위반. 29조 2호는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3호 이하 다 묶어서 절차 위반. 그리고 우리 시험은 그거 나와요. 29조 2호 물어보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쭉 절차 잡으시고, 또 각하처분 떨어지면 이제 기분 좋아 나빠요. 한번 싸워야죠. 그리고 각하처분에 대해서 싸우는 거. 그게 뭐다? 이의신청.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의신청도 이제 절차 한번 잘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이 파트는 최근 특징. 각하사유 물어보는 거. 29조 2호. 이의신청. 여기는 거의 매년 이제 시험 나온 부분들입니다. 보셔야 되고. 그럼 사장 파트 넘어가면 사장은 이제 표시에 관한 등기죠. 자, 명칭 보시고 표시 등기. 근데 표시 등기는 내용은 되게 많았죠. 5가지였죠. 첫 번째가 토지 표시 변경 등기. 또 하나가 이제 토지 멸실 등기. 멸실 등기도 표시 등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건물에서 건물의 표시 변경. 그럼 건물의 멸실 등기. 또 하나 대지권 변경. 5가지. 5가지고 여기는 시험 나오면 똑같아요. 첫 번째. 자, 표시 등기니까 등기할 때 공동 단독 신청한다. 또 표시 등기니까 어떤 서류 첨부한다? 표시 등기니까 그렇지. 대장 첨부한다 그래야지. 또 여기는 등기할 때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중요한 거는 표제부에는 부기등기가 아예 없으니까 주등기고. 또 이제 표시 등기니까 신청 의무기간 얼마? 1개월의 의무기간이 있다. 딱 4가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권리등기. 이제 권리등기에서는 그거 와야죠. 권리등기의 통칙. 자, 통칙 그랬고요. 통칙 파트는 등기가 4개 왔어요. 첫 번째가 이제 권리의 변경 등기. 우리 권리 변경 등기 그러면 그 얘가 뭐가 있죠? 전세권 등기에서 전세금의 증감이 있을 때, 그 이제 권리의 변경. 이건 등기할 때, 자, 공동 단독. 권리 등기니까 공동 신청한다. 또 요거는 주등기, 부기등기. 이거 그때 달라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권리 변경은 이렇게 했어요. 이해관계인이 처음부터 없을 때, 또는 이해관계인이 승낙서를 주면 그때는 부기등기하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합니다. 요거 시험 나와야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등기, 부등기 비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등기 명의인. 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자, 또 보세요. 자, 등기 명의인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거죠. 자, 갑 앞으로 등기했다. 갑이 등기 명의인. 등기부에 갑에 뭐 적어야죠?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그게 이제 묶어서 등기명의인 표시. 여기 자,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할 때 공동 단독 신청이죠. 또 그리고 요거는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요거는 항상 부기등기. 항상 언제나. 그래서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다음 말소등기. 자, 말소등기는 이렇게 했죠. 등기 원인이 전부가 소멸했을 때 말소등기하고, 말소등기는 등기할 때 원칙은 공동 단독, 원칙은 공동 신청. 근데 여기는 그게 중요해요. 단독 신청하는 거, 직권 말소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단독 신청이나 직권은 오늘 수업 내용이 많이 나와요.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받고. 그 다음 이제 말소등기는 등기할 때 주등기, 부기등기. 이건 언제나 주등기. 주등기하고 해당 등기를 지운다. 또 하나가 이제 말소 회복. 자,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가 어떻게 됐어요? 등기가 이제 부적법 말소했을 때. 문제는 등기가 부적법 말소가 되면 부적법 말소된 등기는 효력이 존속 소멸. 존속한다. 그러니까 이제 회복을 시켜야지. 그래서 그럼 자, 말소 회복은 등기할 때 공동 단독. 이것도 권리 등기니까 공동 신청 그래야지. 또 얘는 자, 주등기, 부기등기? 그렇지. 이것도 그때 달라요. 그래서 전부 말소 회복은 전부니까 주등기고, 일부 말소 회복은 그거는 부기등기고. 이제 요만큼 이제 지난주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이거 대답할 줄 알고요,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요런 사항이 중요합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다음 달에 또 반복이 또 돼요. 똑같이 이렇게 이제 되고. 그래서 지난주 복습 한번 해봤고요.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할게요. 일단 소유권 등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보통 시험 보러 하시면요, 소유권 등기는 보통 한 3개 내지 4개 나올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고. 그럼 이제 소유권 이외 등기, 이 파트는 이번 달은 뺄 거예요. 큰 비중이 없습니다. 그 다음 구분 건물, 가등기. 오늘 수업은 3가지. 소유권, 구분 건물, 가등기 위주로 보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소유권 등기고, 일단 우리 책을 좀 펴주시면, 자, 우리 책은 이제 5장에서 자, 352 소유권 보시고. 자, 소유권 등기 첫 번째인데 보세요. 자, 소유권 등기 잘라볼 수 있죠. 내가 부동산을 원시 취득했다. 그럼 등기부를 이제 최초로 개설해야죠. 자, 그게 무슨 등기? 그게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하고, 보존 등기. 등기부를 최초로 만들 거예요. 보존 등기고. 첫 번째는 의. 자, 의는 똑같이 나와요. 자, 보존 등기는 부동산의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원시 취득했을 때. 그리고 이제 등기부를 개설하기 위한 등기다. 그렇게 될 거예요. 의 보시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보존 등기의 대상. 자, 그럼 현재 요 소유권 보존은 보세요. 이제 등기부를 최초로 만들죠. 그럼 이제 대상인데, 우리는 원칙이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죠. 우리는 보세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니까 보존 등기할 대상은 뭐다? 당연히 1필의 토지, 1개 건물이겠죠. 이건 당연한 조항이고.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이런 거 물어봐요. 자, 보세요. 미등기 부동산을
공동 소유할 때. 자, 다시 제목 이렇게 하세요. 미등기 부동산을 공동 소유한다. 자, 그럼 사건이 이거예요. 이번에 AB가 자,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어요. AB가 이제 무슨 등기한다? 보존 등기. 네. 방법이 세 가지. 자, 보세요. 첫 번째요. 자, 첫 번째, 전원이 전원 명의로 자, 보존 등기한다. 돼요, 안 돼요? 이게 원칙이죠. 원칙이고. 그럼 두 번째는 자, 1인이 이제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한다. A가 가가지고 AB 명의로 보존 등기한다. 돼요, 안 돼요? 되겠죠. 또 세 번째는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보존 등기한다. A가 딱 가더니요. 2분의 1만 소유권 보존 등기하겠대.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보세요. 자,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보존 등기 신청했다 하면 요거는 등기를 안 받아주겠네요? 그럼 각하사유네? 몇 호 위반? 이게 29조 2호 위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반복된 내용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 끄트머리 두 개 꼭 아셔야 돼. 이제. 보셨고, 요거는 책에 거기 있어요. 자, 352 꼭대기 대상. 그 대상에서 자, 두 번째 줄 보시죠. 두 번째 줄. 부동산의 특정 일부 또는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공유 지분에 대해서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 문장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주요 포인트고, 이제 하나 대상 받고요. 그럼 신청을 해야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소유권 보존은 뭔가 하면요. 등기부를 최초로 만들죠. 그 문제는 뭔가 하면 등기소 등기관은 누가 신청을 했다고 왔어요. 그럼 그 사람이 소유한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은 이게 중요해요. 소유자 증명 정보라는 거. 저기 뭔가 하면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서류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자, 우선 첫 번째. 자, 보세요. AB가 좀 전에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죠. 그럼 AB는 그 토지에 대장 먼저, 등기 먼저. 대장 먼저. 그럼 우리나라는 대장이 없는 토지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소유자를 증명하는 정보. 가장 좋은 거는 뭐다? 지금 대장이죠, 이제. 근데 이렇게 해야 돼. 보세요. 요거는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상속인 그래야 돼요. 그래서 두 개가 체크가 돼야 돼. 첫 번째는 대장. 자, 그 다음 뭐다? 최초 소유자. 최초. 그럼 또 이제, 자, 기억이 또 이제 가물가물하죠? 대장이 나왔으니까. 자, 고개를 들고 날 보세요. 자, 또 그리 한번 그려야죠. 우리 수업시간에 이렇게 쓰니까. A4용지를 딱 갖다 놓고, 가운데 이제 명칭 적어요. 자, 토지대장 쓰고, 토지대장 이제 그림 하나 외워야죠? 자, 그러면 절반을 잘라서, 토지대장 왼쪽에는 어떤 사항이 들어와요? 왼쪽은, 그치. 토지 표시가 들어와야지. 오른쪽에는 소유자가 들어와야죠.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럼 제일 먼저 왼쪽에 토지 표시 네 가지 뭐 적어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그 다음 오른쪽에는 소유자. 소유자의 뭐 적어라?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두 가지지. 또 이제 하나 왼쪽 꼭대기 위에는 뭐가 들어와요? 그렇지. 누군가가 번호인 건 아는데 무슨 뭔지 몰라. 비밀번호. 비밀번호 없어요. 위에는 뭐다? 고유번호. 이렇게 이제. 또 밑에는 뭘 적어요? 내 토지에 변하는 과정을 적어줘야지. 그래서 내 토지에 변하는 과정. 요게 이제 토지 이동 사유.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그림 하나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다시 확인할게요. 자, 앞으로 이제 자, 그림 자꾸 그릴 거니까 보세요. 토지대장은 자, 첫 번째 왼쪽에 토지 표시 네 가지 뭐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오른쪽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 소유자. 왼쪽 꼭대기에는 토지에 이제 고유번호가 있고 밑에는 뭐가 들어온다? 토지 이동 사유. 요만큼 딱 외워야죠. 자, 그럼 첫 번째 보세요. 대장을 딱 봤더니 최초 소유자가 갑으로 쓰여 있어요. 그럼 누가 보존 등기하라? 갑. 갑이 왜 해야 돼? 최초가 왜 해야 되냐고. 최초가 왜 해야 돼? 뭐 최초가 뭐 재진고 있나? 자, 에이 봐. 갑이 해야 대장가 등기가 일치할 거 아니에요.
소유자가. 그래서 요 말이 와야 돼. 대장의 최초. 요 말이 이제 저 포인트의 최초. 한 번 더. 그럼 문제는 보세요. 갑이 등기해야죠. 자, 근데 문제는 갑이요. 등기 안 하고 사망했어요,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갑의 상속인은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한다?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한다? 당연히 상속인 명의지. 우리는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기 와야 되죠. 대장의 최초.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자, 이거 어때요? 대장을 딱 봤더니 최초는 갑이에요. 근데 문제가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돼 있어요. 그럼 을이 와가지고 자기 명의로 등기 신청하면 보존 등기를. 이 신청은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냐하면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하면 대장과 등기에서 최초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자, 을. 얘는 보존 등기 하려면 어떻게 등기해라?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라? 그렇지.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해라 그 말이지. 그렇게 해야 맞아지니까.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대장을 딱 봤더니 최초는 국가예요. 국가고 국가로부터 A가 매수했어요. 그럼 얘는 국가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한다? 그러면 A 명의로 그냥 보존 등기한다. 그렇지. 요게 예외 조항이지. 대장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요 꼭 떠올라야 돼요. 대장의 최초. 하나. 또한 요것도 있습니다. 상속인.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언제나 상속인 뒤에는 뭐도 따라오죠? 포괄승계인 따라오겠지. 그래서 이제 그 책에 줄 거볼게요. 자, 352. 밑에 양가로 1번 까만 글씨 줄 좀 거주세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상속인 및 포괄승계인 됐고. 자, 밑에 이제 1번 보세요. 파란 글씨. 자, 대장 등본에 의해서 소유권을 보존이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그러면 상속인, 포괄승계인입니다. 이게 원칙 조항입니다. 원칙이고. 옆에 가서 2번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이제 2번에서 두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자, 쉼표 다음에 대장 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 등록을 받은 소유명의 및 그 상속인은 자, 요거죠. 을이지, 을. 대장상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을은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라?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을 이전시켜야죠. 이렇게 됐고. 그거에 대한 예외가 4번에 있어요. 예외적으로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 자, 여기입니다. 대장을 딱 봤더니 최초는 국가고 국가로부터 A가 매수했어요. 그럼 A는 이제 무슨 등기한다?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꼭 요 떠올라야 돼요. 대장의 최초. 요 말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 됐고. 첫 번째 나왔어요. 두 번째는 또 판결이 와요. 판결. 자,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그럼 이제 자, 고개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 보세요. 자, 이번에 제가 바다를 메꿨어요. 그럼 내가 이제 뭘 만들어야죠? 대장을 만들고 보존기 해야죠. 근데 문제 보세요. 내가 메꿨는데요. 갑이란 사람이 자기 명의로 대장을 만들고 을한테 팔고 도망갔어요. 그럼 나는요.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죠. 대장 못 만드니까. 그때 이제 판결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판결 가능합니다. 자, 근데 저 판결은 이제 두 개 나왔고요. 자, 첫 번째는 판결 종류인데 판결 이렇게 합니다. 이 판결은 원칙은 확인 판결이에요. 원칙은 확인 판결. 확인이고. 그 다음 형성이나 이행은 자, 다시요. 형성이나 이행은 이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판결 이후에 소유자임이 나타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시 자, 이 판결은 원칙은 무슨 판결이고 확인 판결이고 그 다음 형성이나 이행은 판결 이후에 소유자임이 나타나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그럼 자, 형성, 이행 요거는 다 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한다? 소유자임이 나타나 있을 때 그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되게 어려운 지문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이제 판결은 그거 와야 돼요. 상대방. 자, 그럼 상대방인데 대장이나 등기부에 명인이 존재한다. 자, 그럴 수 있죠. 보세요.
자, 내가 받아 메꿨는데 갑이라는 애가 대장을 만들고 을한테 팔고 도망갔죠. 그럼 나는 판결을 갑이랑 을 누구 상대로 판결받아야 돼요? 갑, 을. 자, 다시. 자, 을 상대로 하면요. 요거 하나만 지워줘요. 대장을 만들 수가 없죠. 그때는 갑 상대로 해야지. 그게 갑 상대로 해서 대장을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대장이나 등기부에 명인이 존재할 때 그때는 명인을 상대로 합니다. 이 명인은 엄밀히 말하면 최초 소유자 상대로 하고. 그럼 이제 명인이 불분명해요. 받아내가 내가 메꿨는데 국가가 대장을 딱 만들어놨어요. 소유자라는 빈칸입니다. 이렇게. 그럴 수 있죠. 그럼 이제 자 기억하세요. 우리나라는 무주의 토지는 누구 걸로 봐요? 국가.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이 토지일 때는 누구 상대로 하고? 국가 상대로 하고. 그럼 우리나라는 무주의 건물은 누구 거예요? 그것도 국가 거야. 근데 건물까지 국가 상대로 하면 국가가 못 견디죠. 판결받느라고. 그래서 떠넘겨놨어. 그래서 건물은 누구? 시장, 군수, 재상도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이해하셔야 돼. 자, 다시 판결에서 상대방은 자, 대장이나 등기부에 명의인 존재할 때는 누구 상대로 판결을 받고 명인 상대로 하고 대장이나 등기부에 명인이 불분명하면 그 해당 부동산이 토지라면 누구 상대로? 국가. 건물이라면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여기 되게 이제 어려운 조항입니다. 보셔야 돼. 요 책 볼게요, 여기. 자, 책을 보시면 그 2번에 1번. 자, 판결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줄 파란 글씨. 자, 그 판결은 확인 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그 다음 형성이나 이행은 이유 중에서 신청의 소임을 확정할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그 문제는 이거죠. 원칙은 무슨 판결? 확인 판결이고, 그럼 형성이나 이행은 판결 이후에 소유자이 나타나 있을 때 그때만 받아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럼 상대방 2번 상대방은 자 이제 대장상 소유자로 동태 있는 자, 그 이제 명인이 존재할 때 그 말이에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장상 소유자니 공란으로 비어 있거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토지는 누구? 국가 상대로. 그럼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상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 판결이 나오면 되게 좀 어려워져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판결 됐고. 그럼 세 번째가 이제 요거예요. 이제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 수용. 자, 요 수용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고. 사건 보세요. 이번에 자 갑소유 토지를 자 갑소유의 미등기 토지를 국가가 수용했어요. 갑소유의 미등기 토지를 국가가 수용하면 자 국가는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근데 국가는 처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겠죠.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현재 갑소유의 미등기 토지예요. 수용했죠. 그럼 국가는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국가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아니면 그냥 국가가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한다. 그렇죠. 굳이 없어질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니까. 이제 포인트가 이제 미등기 부동산 수용했을 때 미등기. 그래서 거기 이제 3번 자, 수용 줄거놓으시고 밑에 줄거놓으세요. 미등기 부동산일 때 미등기. 기등기는 아닙니다. 달라집니다. 됐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요거 해야 돼요. 이제 네 번째는 시장 군수청의 확인 정보. 근데 확인 정보도 특징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서류가 지금 4개 나왔죠. 대장, 판결, 수용, 확인 정보 4개인데 여기서 대장이나 판결, 수용 요 3개는요. 토지 건물이 다 돼요. 다 되는데 여기서 확인 정보 얘는 건물만 해당합니다. 그럼 확인 정보는 토지는 관련이 없다 그 뜻이죠. 이제. 그래서 그거는 그 다음 장 잠깐 보고 갈게요. 자 4번에 이제 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쭉 가서 이제 확인에 의하여 되어 있죠. 그걸 그 다른 말고를 확인 정보라 불러요. 이렇게 이제 확인 정보. 근데 그 가로 쓰기 중요하죠. 자, 뭐의 경우로 한정한다? 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자, 뭐만 해당한다? 건물만 그 말입니다. 그치? 우리 시험은 그렇게 나오겠죠. 자, 보세요. 자, 구청장 등의 확인 정보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왜 X? 건물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 서류대에 꼭 보셔야 돼. 다시요. 대장, 판결,
수용 확인 정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소유자 증명 정보 있죠. 요건 시험에 매년 뜨는 부분이에요. 꼭 알고 계세요. 꼭 반드시.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됐고. 그 다음 이제 자, 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책에서 354 보시면 그 3번에 신청 정보 기록사항 나와 있죠. 거기서 그 파란 글씨. 자, 줄 그세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는다. 요거 우리 많이 봤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맨날 등기부 그렸죠. 등기부 그리면 이렇게 했어요. 갑구 딱 그림은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등기원인은 X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원인 연월일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거 알아야 돼 이제. 요것도 이제 우리 시험 빈출 지문입니다. 하나. 그래서 명칭 기억하세요. 명칭. 됐고. 그럼 또 하나 이유. 자,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원인 연월일 기록을 왜 안 할까요? 등기원인? 다 똑같아. 원시 취득. 다 똑같은데 그걸 굳이 쓸 필요가 없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거 하나 보시고 옆에 가서 이제 3번에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돼 있죠. 옆에 페이지 큰 3번. 그래서 이제 양가로 1번과 2번은 묶어주세요. 이제 그건 직권 보존 등인데 그건 이제 다음 달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유권 보존은 이게 포인트예요. 소유자 증명 정보 한 번 더. 자, 첫 번째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상속인 및 포괄 승계인. 두 번째가 이제 판결. 세 번째가 미등기 법안을 수행했을 때. 네 번째는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 정보. 확인 정보 얘는 토지 건물에서 뭐만. 이건 건물만큼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거 하시면 돼. 됐고. 그래서 일단은 소유권 보존 가장 이제 기본되는 사항들이었습니다. 무조건. 그럼 이제 요거 볼게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다. 자, 그다음 가셔서 그 다음 장. 자, 쭉 넘어가서 자, 358. 자, 하나 문제 말씀드릴게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보세요.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하면요. 가장 흔한 등기 원인이 뭐예요? 매매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매매가 원인일 때 가장 문제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문제가 그죠. 부동산 투기, 부실 등이 되게 많다 그러죠. 그때 가장 많은 게 매매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우리 부등법이 아니고요. 그게 적용돼요. 부특법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그거는 일반 따른 뺄 거예요. 뺄 거고. 그래서 그 책에서 일단 358 뭐 소유권 전부 이전 이 파트는 이제 다음 달 보실 내용이고 그다음 이제 359에서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의외로 많이 틀리세요. 자, 그러면 자, 거기 한번 들어보시고 소유권 일부 이전은 대여 안 돼요. 자, 다시 잘 들어야 돼. 소유권 일부 이전 대여 안 돼요. 그럼 이거 어때요? 부동산의 일부 이전은 대여 안 돼. 달라요, 두 개는. 구분해야 돼. 우리가 앞으로 소유권 일부 이전 그러죠? 요거는 그거예요. 지분의 이전. 지분 이전은 대여 안 돼. 그건 되지. 왜 안 돼? 자, 그런데 부동산의 일부 이전은 대여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지. 내가 내 토지를 절반을 팔고 싶다. 그게 이제 부동산의 일부 이전이죠? 원래 안 돼요. 이제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분필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용어가 달라요. 앞으로 소유권 일부 이전, 요거는 지분의 이전이라는 거.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자, 표정이 심각해졌어, 지금 갑자기. 자, 359 꼭대기. 359 꼭대기. 자, 그 의 보세요. 1번.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란 단독 소유를 공유를 하거나 공유자가 자기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소유권 일부 이전은 뭘 가리킨다? 지분의 이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자, 부동산의 특정 일부를 이전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 일부 이전이 아니다 해요. 뭔가 용어가 달라. 하나는 소유권의 일부 이전, 하나는 부동산의 일부 이전. 구분하셔야 돼요, 용어를 이렇게. 됐고. 그 나머지 나중에 볼 거고요. 자, 또 하나 여기서 우리 시험 특징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시험은요, 최근에 공유와 합유. 여기가 이제 매년 시험 나오는 포인트예요. 공유 합유. 근데 이제 그래서 민법 시간에 공유 합유 열심히 공부했죠? 열심히 하세요. 난 뭔지 몰라. 그러니까 보시고 자, 대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공유는
공유등기는요. 공유등기는 반드시 지분을 적어줘야 돼요. 지분. 근데 문제는 합유등기 있죠. 합유등기는 어디 소유 형태를 합유라 불러요? 어디 소유 형태가 합유? 우리 옛날 하던 건데? 민법상 조합. 소유 형태가 합유. 그럼 이제 뭔가 하면 이 합유는 공동의 목적이 있죠. 합유는 지분을 원칙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처분이 안 돼요. 그러면 합유는 지분 처분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 지분을 등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합유 등기는 지분 표시 안 해요. 대신에 합유인 뜻은 적어줘. 합유라고 이렇게 이제 합유자 A, B, C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구분하세요. 자, 공유는 이제 신청서에 뭘 적어야 되고 지분을 적어야 되고, 합유는 뭘 기재한다? 합유인 뜻. 그것이 합유지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어딘가 하면 거기 한 줄만 한번 가볼게요. 자, 359에서 양가로 큰 2번 등기 신여 절차에 있죠. 거기서 양가로 1번 체크하세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에 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이전되는 지분을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 요게 흔히 말하는 거기에요. 이제 우리 말하던 이제 지분입니다. 지분이고, 합유는 그 다음 장에 있어요. 다음 장에서 360 그 더 알아보기라고 돼 있죠. 박스. 그래서 보시고 이제 박스 1번 보세요. 자, 등기부상 합유 표시 방법. 등기부상 합유자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예요. 대신 그 옆에다 가로치고 하나 쓰세요. 합유인 뜻 기록 이렇게. 합유인 뜻. 합유라고 제목은 적어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분 표시 안 하지만 합유인 뜻은 적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최근에 여기서 이제 공유 합유 요 파트가 이제 매년 그 시험 나온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부사항은 아직은 안 볼 겁니다. 다음 달 볼 거고. 그래서 일단 명칭 구분하세요. 자, 명칭. 소유권 일부 이전. 요거는 무슨 뜻? 지분의 이전. 그럼 이제 공유 등기는 반드시 뭘 적어야 되고? 지분을. 합유 등기는 합유인 뜻. 합유 지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시면 돼. 됐고. 자, 그다음 이제 우리 흔히 보던 거. 우리 흔히 이제 소유권 이전은 보세요. 등기 원인이 매매가 제일 많죠. 근데 매매 말고 좀 특수한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 시험에 즐겨 나와요. 뭔가 하면 그거예요. 이제 상속, 유증, 수용, 진정명의 회복, 환매, 신탁 이런 게 시험 나온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트 확인할게요. 이제 책은 361 펴놓으시고 18문제 딱 보시죠. 자, 이제 정확히 구분할 게 있어요. 이제 상속과 유증이 있습니다. 자, 그럼 18 보시고 상속은 많이 들어봤죠. 자, 상속 우리 이렇게 했어요. 그림을. 자,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이제 을병정 셋이 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갑이 사망을 딱 하면 아들 셋 을병정 얘들은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근데 처분하려면 뭐 해야죠? 등기해야죠. 그럼 이제 갑이 사망을 해서 을병정이 자기들 앞으로 상속 등기합니다. 상속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은 뭐예요? 등기 원인이 상속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상속 등기예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아세요. 상속 등기는 공동 단독. 벌써 모르면 안 돼. 우리 맨날 했잖아요. 수업 시간에.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 단독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 그림 보세요. 상속인이 을병정 셋이에요. 그럼 을병정이 상속 등기하러 갑니다. 자, 상속인 을병정이 상속 등기하러 간다. 요거는 공동 단독. 그럼 안 된다니까. 상속은 단독이야. 자, 이유. 자, 우리가요. 흔히 수업에서 이제 공동 신청 그러죠. 그건 공동 신청은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같이 와야죠. 근데 상속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없어요. 죽고. 을병정 셋이 갔죠. 쟤들은 등기 권리자일 뿐이지. 의무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셋이 가도 단독이라고. 그래서 뭔가 하면요. 이제 어떻게 내면 속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것 뿐이야, 지금. 자, 그래서 하나 외우셔야 돼. 상속 등기는 공동 단독. 단독 신청한다. 하나 무조건. 근데 문제 보세요. 자, 상속인이 셋이에요. 자, 문제 셋이 등기합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상속인 전원이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한다. 돼요, 안 돼요? 되죠. 그 다음에 상속인 중 1인이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한다. 되죠. 자,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지분에 상속 등기한다.
요게 X. 요거 알아야지, 이제. 그럼 다시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지분을 따로 신청하면 요거는 각하사유네요. 몇 호 위반? 뭘 또 놀래. 똑같다니까. 29조 2호 위반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상속 요 그림 아셔야 돼. 하나. 보셨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보세요. 유증. 자, 우리 유증은 제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맨날. 자, 이제. 자, TV에 맨날 나온 사건. A가 이제 연세가 많아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문제는 옛날에 B, C, D가요, 돈을 꺼줘가지고요, 그걸로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그럼 이제 A가 죽기 전에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을 수 있죠. 이제 그때 하는 게 주로 유증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요, A가 자, 이제 유언을 딱 해요. 자, 내가 죽거들라 B, C, D에게 내 재산을 3분의 1씩 나눠주겠다. 자, 3분의 1. 이렇게 하면 B, C, D가 이제 뭐 받을지를 알아야 몰라요. 3분의 1인데 뭐 받을지는 모르잖아요. 요거를 포괄유증 그래요. 요게 이제 포괄유증. 자, 또 이렇게 해서요. A가 내가 죽거들라. 자, B한테는 토지를 주고 C에게는 건물 주겠다. 목적물을 딱 정했어요. 요거는 특정유증 그래요. 근데 이제 주의하세요. 요게 이제 차이가 커요. 다시 이제 A가 B, C, D에게 재산을 포괄유증했죠. 요 포괄유증은 이렇게 합니다. 포괄유증은 A가 사망을 하면 B, C, D는 등기 안 해도 소유자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포괄유증은 상속과 유사해요. 똑같진 않고 유사하다. 자, 그럼 문제는 이제 보세요. 포괄에서 A가 사망을 하면 B, C, D는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여기 이제 등기 안 해도 해요. 여기는 등기 불효예요. 똑같죠? B, C, D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겠지. 그 말이고. 자, 두 번째는 보세요. 이제 A가 B한테는 토지를, C에게는 건물 줬어요. 목적물을 딱 정했죠. 요게 뭐다? 요거는 특정 유증.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징여예요. 징여는 법률행위죠.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등기해야 되는 거지. 이제. 요걸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유증은 제일 먼저 포괄인지 특정인지를 구분하셔야 돼. 됐고. 세부상 좀 다시 볼 거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A가 유언을 딱 했어요. 내가 죽거들랑 B, C, D에게 재산을 3분의 1씩 주겠다. 그러면 포괄적 수용자가 이제 수인이죠. 자, 등기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전원이 전원 명의로 유증 등기한다. 돼요, 안 돼요? 되겠지?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1인이 전원 명의로 유증을 원인으로 등기한다. X. 자, 우리 맨날 하는 말 똑같으면 안 물어봐. 자, 그 다음 이제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유증 등기한다. 돼. 달라요, 이게 결론이. 자, 이유 보세요. 여기 을병정 셋은 보세요. 을병정은 공동 상속이죠. 여기 이렇게 묶여 있어요. 셋 사이가 묶여 있기 때문에 자, 1인이 전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1인이 자기 지분에만 신청하면 유대가 깨져버리겠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세요. A로부터 B, C, D가 유증을 받았죠. 그 문제는 B, C, D 셋 사이에는 이렇게 내적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냥 A로부터 유증을 같이 받은 거지. 각자 이렇게 개별적 권리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이 달라요. 그럼 보세요. 개별적 권리니까 1인이 전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되는 거지. 신청하면 이거 그거예요. 타인 권리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지분만에 대한 거는 된다죠.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상속 나오면 떠올라야 돼. 상속이 어떻게 돼 있다? 묶여 있는 거 이렇게 되고. 유증은 각자가 이제 개별적 권리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따로 이해하셔야 정확히 구조가 잡혀 이렇게 이제. 그래서 또 마찬가지. 자, 유증에서도 자 1인이 전원 명의로 신청하면 등기할 수가 없네요. 각하사유네요. 몇 호 위반? 29조 2호 위반 이렇게 된 것이 이제. 그래서 유증 보셔야 되죠. 주고 이거 좀 다시 책 줄글게요. 그러면 자 하나 더 보셔야 돼. 자 유증 다시 볼게요. 유증이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봐야 돼요. 살펴보면 자 이제 A가 B, C, D에게 유증을 딱 했다. 근데 문제는
유증을 했는데 해당 부동산이요. 부동산이 이제 미등기인 수도 있고 기등기인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말이죠. A가 미등기 토지를 유증했다. 기등기다. 나눠지고 또 있어. 미등기인데요. 이게 또 달라져요. 포괄과 특정으로. 다시 비교. A가 미등기 토지를 B, C, D에게 포관리중합니다. 그럼 포관리중은 아까 우리 이렇게 했죠. 포관리중은 상속과 유사합니다 그랬죠. 이게 나와야 돼 이제. 그럼 보세요. A가 이제 B, C, D에게 미등기 토지를 포관리중을 딱 하면 이때는 B, C, D 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미등기니까. 그렇죠. B, C, D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이렇게 했죠. 자, 보존 등기할 때 대장에 최초로 소유자 나왔죠. 최초 소유자. 그다음에 상속인 및 포괄 승계인 나왔죠. 포괄 승계인이 얘예요. 포괄 수증자. 그래서 요거 기억하세요. 첫 번째 A가 미등기 토지를 포관리중하면 그때 이제 B, C, D 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 첫 번째 거. 자, 두 번째는 미등기 토지를 B, C, D에게 특정유증합니다. 특정유증. 자, 특정유증은 징여입니다 그랬죠? 이건 법률행위예요. 이때는 B, C, D 명의로 보존 등기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때는 이렇게 해야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먼저. 그 다음에 이제 B, C, D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렇게 이제. 틀리죠. 그래서 요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자, 첫 번째 미등기 토지를 포관리중하면 그때는 B, C, D 명의로 소유권 보존. 두 번째 미등기 토지를 이제 특정 유증하면 그때는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제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입니다. 이게 시험 나오면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제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 이제 또 기등기 토지예요. 이제 기등기지를 유증했다. 그때는 보세요. 이제 A가 유증을 딱 했죠. 이제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A로부터 B, C, D로 바로 넘어와야 돼요. 그럼 저 재산을 상속 등기하고 그 다음 넘어와야 돼요. 그렇지. A로부터 B, C, D로 바로 넘어와야죠. 이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상속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 되게 어려운 지문들입니다. 쭉 보셔야 돼. 그럼 이제 좀 이따 나올 지문이 이제 요거 두 개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고 그 책에 줄 좀 긋겠습니다. 자, 361, 361. 자, 상속. 자, 의 보시고 거기서 2번 줄 그어주세요. 상속 등기는 공동 단독 신청한다 하나 줄 그으시고. 그다음 자, 양가로 2번 별표. 자,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상속인 전원이 동시 신청하여야 하고 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 신청할 수는 없다. 그거 나와야죠 이제. 그래서 우리 시험이 이제 빈출 지문입니다. 이렇게 됐고, 자, 그다음 뒤로 넘어가셔서 3번에 1번. 등기 원인은 상속. 등기 원인일자는 상속 개시일. 다른 말로 피상속인 사망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그럼 쭉 가서 이제 자, 유증 볼게요. 자, 362에서 제일 끝에 문장 보세요. 제일 끝에 양가로 2번. 유증에서 자, 포괄적 유증은 유증자 사망과 동시에 물권 효력이 발생하지만 딱 자르고 그래서 이제 포괄은 A가 사망을 하면 B, C, D는 등기한도 소유자 그 말입니다. 그 다음 특정적 유증은 요거는 징여예요. 여기는 반드시 뭘 해야 한다? 등기를 해야 권리가 변동한다. 이렇게 등기를 해야 한다. 됐고 이제 옆에 가셔서 자 2번 보세요. 등기 신청인. 자, 별표 하나 딱 치시고 별표 하나만. 자, 첫 번째 소유권 보존 신청해서 자 1번 보세요. 유증 목적 보존이 미등기인 경우 줄 그으시고 미등기. 그 다음 줄 포괄적 수증자가 단독으로 보존을 신청할 수 있다. 거기가 미등기 토지를 포관리중 받았을 때 그 말이고. 그 다음 줄 자 2번 미등기 또 나왔고요. 옆에 특정 유증을 받은 자. 특정 유증. 이렇게 해서요. 이제 목적을 딱 정했으니까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징여 법률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자 이제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 줄에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마친 후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자, 그 흐름 딱 잡으시고. 그 다음 양가로 2번 소유 이전에서 자, 거기 이제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잘 줄 준 거 주세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는 포괄 특정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 권리자, 유언 집행소로 상속인을 의무자로 하여 공동 신청하여야 한다. 자,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보세요. 좀 전에 우리가 상속 등기는 공동 단독이죠. 근데 유증은 공동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이제 뭔가면 A가 유언을 딱 했죠. 그럼 이제 B, C, D가요. A의 유언장도 딱 등기하러 가면 그 유언장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증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요. A는 죽고 없으니까 A의 상속인 유언 집행자가 B, C장 등기를 같이 신청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상속 등기는 공동 단독, 상속은 단독, 유증은 이런 공동 신청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등기 의무자가 누구다? A는 죽고 없으니까 A는 아니지. 상속인이나 유언 집행자 그 말입니다. 이제 구분하셔야 돼. 차이점이에요.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 별표 딱 쳐주시고, 자, 수증자가 여러 명인 포괄 유증의 경우에 수증자 선원이 공동 신청하거나 딱 자르고 각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다. 옆에 그 작은 해설이 있죠? 참고 보세요. 자, 1인이 전원 명의의 등기는 된다 안 된다? 거기가 안 된다. 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림이 달랐어요. 상속은 묶여 있고 유증은 개별적이다. 이렇게 잘랐으니까. 그다음 이제 3번에 1번 밑에 3번 1번. 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는 자, 포괄 특정 모두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제 여기죠. 기등기인 때니까 보세요. 상속 등기 할 필요 없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A가 B, C 준 거니까 A로부터 이제 바로 넘어가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 세 개 경우 좀 비교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여기가 막상 시험 뜨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이렇게 잘라 보시고. 자, 그다음 이제 양가로 2번 유증의 가등기. 자, 이제 이게 뭔가면요. 보세요. 이제 A가 이렇게 했죠. 내가 죽으면 죽게 그랬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요. A가 안 죽어요. 그러니까 B, C, D가 왔어. 살아 있는데. 자, 가등기 해달라 신청하면 가등기 받아줘요 말아요? 안 받아줘. 왠가하면 이유 유증의 효력 발생 시기는 유증자가 사망한 때예요. 그래서 생존 중인 경우에는 가등기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주요 지문이에요. 그 이제 파란 글씨 보세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등 종권 보존의 가등기는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수리하되 생존 중에는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됐고. 자, 그다음 이제 유증 등기할 때 자, 등기 원인은 유증 하나 줄거주시고 원인 일자는 언제? 그렇죠. 누가 사망했을 때? 유증자가 사망한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명칭 아셔야 돼요. 유증에서 이제 A를 뭐라 불러요? A가 유증자, B, C, D는 수증자. 그런 용어를 이제 자꾸 이제 만들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만큼만 체크해 놓으세요. 그만큼 일단은. 그래서 보시고 이제 좀 전에 했던 이제 상속 유증 그림 구분하셔야 됩니다. 저 비교해 놓으시고요. 그럼 요걸 한 개 더 봐야 좀 편해요. 자, 두 개 더 봐야 돼요. 상속이랑 수용이랑 진용의 회복. 두 개를 봐야 좀 다음 시간에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보시고 수용 볼게요. 수용도 많이 나왔죠, 우리 수업에. 자, 이렇게 했어요. 갑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갑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을 딱 하면 국가는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자, 그런데 국가도 처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지. 그럼 이제 자, 갑의 토지를 국가가 수용했어요. 그럼 이제 그러면 국가 앞으로 소유권 등기해야죠. 그럼 이제 국가 명의로 소유권 등기할 때 신청 형태 공동, 단독, 촉탁, 직권, 명령 어떻게 등기한다? 직권 좋아하지 말라 해서 국가 그래 촉탁 센스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국가래니까 그러니까 뭐다? 촉탁이야 촉탁. 자, 그런데 이번에는 보세요.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빌려서 일반 기업이 수용했어요. 수용 막 하는 거 아니죠?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빌려 수용했으니까 일반 기업이 수용했을 때 여기는 어떻게 신청한다? 그렇지. 이게 단독이지 이제.
수용은 나와야 돼요. 수용은 다시 수용 주체가 감공성의 경우에는 어떻게 등기하고? 촉탁 등기하고, 일반 기업은 단독 신청한다. 또 표정이 또 결백을 주장하는데, 이거 우리 그때 나왔어. 단독 신청할 때 뭘 안 나와, 안 나오길. 첫 번째 하나.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요거 물어봐요. 이제 보세요. 이제 등기할 때요, 소유권 등기해야죠. 그러면 등기 원인은 수용이 되겠죠. 그럼 등기 원인 일자는 언제? 주로 수용한 날, 수용 개시일 그래야죠. 근데 수용 협의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죠. 수용한 날 또는 수용 개시일 이렇게 이제 있고. 근데 문제는 한번 보세요. 이제 수용을 딱 했죠. 그럼 국가가 이 토지를 막 사용을 해야죠. 근데 이거 어때요? 갑의 토지에 A 명의의 전세권, B 명의의 저당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권리가 국가로 승계되면 국가가 이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제 수용을 딱 했죠. 소유권 등기할 때는요, 갑의 토지에 있던 모든 권리는 직권말소합니다. 왜 직권말소? 직권말소 해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자, 원칙은 모두 직권말소인데 이걸 구분하면 이렇게 합니다. 자, 다시 이제 소유권은 원래 안 지워요. 왠가 하면 보세요. 수용을 딱 했죠. 갑으로부터 국가 앞으로 소유권 등기 해야죠. 그럼 소유권을 지워버리면은 등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은 원래는 안 지우는데 여기서 수용일 이후에 들어온 거, 소유권은 말소합니다. 이후는. 자, 뭔가 하면 이제 수용을 다 끝냈죠. 갑으로부터. 그랬더니요, 수용일 이후에 갑이 몰래 을한테 팔았어요. 그럼 국가가 을로부터 또 사와요? 그건 안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소유권은 뭐만? 수용일 이후에 들어온 거. 요거는 직권말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유권 이외 등기. 소유권 이외 등기.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다 모두 어떻게 한다? 모두 직권말소입니다. 이제 왜 직권말소? 지워버려야 맘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가. 자, 지역권인데요. 그냥 지역권 그러면 안 되고, 이건 벌써 하면 안 되는데 뽑아놨어요. 이 지역권인데 이거는 이렇게요. 그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이에요. 자, 이거요. 갑지가 수용됐죠. 그러면 갑지를 위한 지역권은 살아 있어야 국가가 유리해요? 없어져야 유리해요? 살아 있어야 유리하다 그 말이지. 그 지역권은 말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냥 지역권이 아니고 무슨 지역권? 그 토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예외조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개 더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요. 다 끝났어요. 등기 다 했고. 근데 그 후에 수용 재결이 실효가 됐어요. 그럼 수용 재결이 실효가 돼 버리면 이제 국가명의 소유권 등기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수용 재결이 실효한 경우에 국가명의의 소유권 말소. 요거는 어떻게 한다? 요게 공동 신청 등기입니다. 이만큼 보셔야 돼. 그래서 수용 파트고, 수용에서는 요게 중요해요. 직권말소 파트. 요게 이제 최근에 매년 이제 시험 나온 포인트입니다. 자, 책 보고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일단 364 수용의 의 보시고, 그리고 6번에서 2번 줄 그어주세요. 단독 신청해서. 자, 첫 번째 줄 2번에 1번. 그 양가로 1번. 자, 수용으로 인한 인원, 기업자라 되어 있죠. 그건 일반 기업인 경우예요. 그때 이제 쭉 가서 이제 단독으로 신청한다. 양가로 2번. 간공서가 수용하면 어떻게 등기한다? 그때 이제 촉탁 등기한다. 촉탁 됐고. 1번, 2번 아셔야 되고. 그럼 3번에 3번에 양가로 1번. 자, 등기 원인은 뭐고? 토지 수용. 그러니까 원인 일자는 수용의 시기, 또 수용한 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거 주의하세요. 수용 협의일 그러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옆에 가서 자, 4번 별표 3개. 자, 등기의 실행. 자, 1번 보세요. 4번에 1번. 자, 등기한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 등기록 중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에 처분 제한 등기 모두 다 어떻게 한다? 모두 다 직권말소합니다. 모두 다. 오케이. 양가로 2번 다만
자, 그냥 접근 지역권이 아니고 줄거주세요.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자, 이제 그 그림 하나 제가 그려볼게요. 자, 요거 어때요? 이렇게 이제. 요렇게 도로가 있고요. 여기는 자, 을의 토지, 여기는 갑의 토지예요. 갑지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맹지. 그럼 이제 문제는 갑지 소유자가 도로로 출입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을지를 요만큼을 사용해야 되겠죠? 이게 지역권이지. 예, 그림 보세요. 그럼 여기서 갑지가 수용됐어요. 그러면 갑지를 위한 지역권. 이 지역권은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으면 어떻게 돼? 국가가 을한테 또 애걸복걸 해야 돼, 가서. 그러니까 어떤 지역권? 자, 보세요. 갑지를 위한 지역권. 요거 이제 존속시켜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유리하기 때문에 되고. 그다음 이제 5번. 자, 재결의 실효. 재결이 실효했어요. 재결 실효하면 이제 국가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한다? 그거 이제 공동 신청한다. 이렇게. 좀 특이한 게 요거예요. 수용에 의한 등기는 촉탁이나 단독이었죠. 근데 말소 등기는 또 공동 신청입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이제 물어보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고 나머지 이제 잠시 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